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정신적으로 강인해지는 법 세 가지의 키 요소에 대해서 같이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약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외부의 어려운 점, 시련들, 아픔들, 상처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현대사회에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좀 정신적으로 강인해졌으면 좋겠어.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정보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나 어떤 절차들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법.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공허한 메아리 같은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허한 메아리? 공허한 메아리? 뭔가 이렇게 좋은 말 같은데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항상 분석해보고 그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이 뭐 강인해지는 법, 근육 강인해지는 법은 운동하면 됩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강인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법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포맷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댓글 사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릴 때는 옛날 포맷을 쓰고 댓글 사연이 아닌 제 자체에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는 이 녹색의 PPT 파일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신적으로 강인해지는 법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본인의 강점을 찾고 두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고 세 번째, 정서적인 탄력성을 유지하라. 아, 이거 뭐 이상한 소리지. 이렇게 뭐 어렵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강점을 찾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정서적 탄력이 무슨 도대체 관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흐름을 유시해 보면요. 먼저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첫 번째,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겠다, 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인에 대한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본인의 강점을 왜 찾냐? 그 현대 경영학 아버지의 그 현대 경영학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 지금 사진에 있는 이분이시죠. 아주 카리스마 있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분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강점만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부각시키고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무조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고 그 강점을 발전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어떤 누구도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본인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무엇을 즐기는가?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가? 살면서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문을 하게 되면요. 아, 내가 이런 강점이 있었지. 내가 이런 뛰어난 점이 있었었어. 그리고 아, 내가 그때 그 일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했었지. 기억에서 잊혀져 있던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냈을 때 본인이 이 현대사회의 빡빡한 이런 현대사회를 살면서 잊어버렸던, 그 다음에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던 본인의 장점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즐겼었지?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살면서 잘했던 일은 뭐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됐었지?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 금방금방 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산맥 타기 방법이 있어요. 산맥 타기 방법.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아주 재밌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구본형 작가님의 변화연구소 출간이 되는 책인데요. 이게 산맥 타기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에서 본인의 부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이렇게 산맥 타기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좋았던 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나빴던 점. 이렇게 점을 팍팍팍팍 짓는 거죠. X축은 쭉 나이입니다. Y축은 7,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이제 7,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죠. 토탈 14가 되겠죠. 0이 이제 그 원점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정말 나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7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최악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7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하나씩 매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본인이 인생을 쭉 살면서 내가 이때 이걸 너무 잘했었지. 이때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었지. 나는 이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내 일을 최선을 다했었지. 이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슬펐고 아팠지.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지. 뭐 등등등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산맥 타듯이 up and down, up and down 이렇게 산맥 표시가 쭉 된다는 거죠. 자, 나이에 따라서 본인의 이런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통했을 때 쭉 보면 자신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던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 힘을 올인을 하면서 쏟았었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본인이 태어나서 의식이 있는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아주 잘했던 것, 본인이 아주 뛰어났던 것, 본인이 아주 부정적이었던 것을 비교하면서 나의 강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나는 맞아 이런 강점이 있었어, 나는 이런 장점이 있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강점을 찾게 되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본인의 강점을 찾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건물을 짓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와 같은 거죠. 기초공사가 뭐 부실하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을 그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뭐 쌓고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가 튼튼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본인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것에 내가 잘하는 강점을 찾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은 주변의 아픔, 상처, 뭐 괴로움, 슬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죠. 그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인 스스로 떳떳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자부심이 생겨야 되고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 본인 스스로의 떳떳함, 본인 스스로의 보람참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본인의 강점을 찾아내는 거죠. 본인의 강점을 딱 찾았어요. 그러면 나는 강점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본인의 강점은 내 자신의 강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나 스스로의 뛰어난 강점은 잘 못 찾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강점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본인의 강점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아유, 찾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찾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강점을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본인의 강점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산맥 타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아, 맞아, 난 이런 강점이 있었어 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거죠. 강점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강점을 찾은 상태에서는 그 강점을 토대로 목표와 꿈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 강점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남아있는 인생에서 이제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딱 인식을 하게 되면요. 아, 맞아. 나 이런 강점이 있었지. 이런 강점을 발판으로, 이런 강점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 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목표와 꿈을 딱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 말하기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라는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을 1만 번, 1000번도 아니고 20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1만 번 이상 하면요.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아메리칸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 뇌과학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뇌세포가 한 230억 정도였어요. 우리 전체 몸이 37조 정도가 되는데 이 뇌에는 한 230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23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230억 개의 뇌에 있는 세포 중에 98%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를 접목시키면 어떤 것이 되느냐? 본인의 강점을 찾고 본인의 강점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찾고 본인의 강점을 내가 맞아 이런 강점이 있었지 라고 느끼게 되면 그 강점을 토대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이것을 추구하고 싶어 와 같은 목표와 꿈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목표와 꿈이 생겼을 때 그 목표와 꿈을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 말하기. 자, 긍정적 말하기를 하는 것도 본인의 훈련인 거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녹음을 했다가 뭐 전화 통화상 괜찮아요. 친구랑 전화할 때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의 말투가 어떤지, 본인의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말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투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이면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투가 어떤지, 본인의 말버릇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말투를 쭉 들어봤을 때, 아, 나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표, 나의 꿈을 나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되뇌기겠다. 그래서 나의 이 뇌세포에 230억 개의 뇌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나는 나의 장점을, 강점을 이용해서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찾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원칙을 만들게 되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이 변화되나요? 왜냐?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본인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하루 잘 버텨서 하루를 보내고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해서 그런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다 보니까 본인이 의식이 있었던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었더라? 있었나? 생각을 못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중에서 본인이 아 맞아 난 이런 강점이 있었어 이런 장점이 있었어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아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추구하고 싶어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런 꿈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목표와 꿈이 설정됐을 때 나는 정말 제2의 인생으로 저 목표와 꿈을 이루고 싶어 라고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하고 싶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뇌의 98%의 뇌가 우리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게 되어서 조금씩 본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본인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조금씩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조금씩 본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인이 발견을 하게 돼요. 본인이 딱 발견하게 됐을 때는 본인이 좀 뿌듯해집니다.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었고, 나에게 이런 목표와 꿈을 새롭게 설정할 수가 있었고,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을 하면서부터 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요. 그 다음이 정서적 탄력성이 생깁니다. 정서적 탄력성.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박산돈 저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탄력성을 가져라 라는 말이 있죠. 이 정서적 탄력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탄력성이란 상처나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 복구하는 능력입니다. 복구하는 능력인데 이 실패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인 거죠. 고무줄처럼 이렇게 내적, 정서적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요. 위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극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적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정서적 탄력이 갑자기 툭 생깁니까? 나는 정서적 탄력을 갖고 싶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정서적 탄력을 가져야지만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정서적 탄력이 없으면 조금의 위기, 조금의 부정적인 상황, 조금의 아픔, 조금의 슬픔이 있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정서적 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극복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탄력, 정서적 탄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정서적 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인의 강점을 알아야 되고 그 강점을 토대로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와 꿈을 설정한 후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긍정적인 말을 본인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점을 토대로 이런 목표를 이룩하겠어. 이룩하고 싶어. 이룩할 거야. 라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뇌의 98% 230억 개의 세포에서 98%의 뇌세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게 되면 스스로의 자존감, 스스로의 뿌듯함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야지만 진정한 정서적 탄력이 생기는 거죠. 본인의 강점을 모르고 본인의 목표의식도 없고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정서적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정서적 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정서적 탄력을 가진 사람과 정서적 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차이라는 거죠. 본인의 강점을 알고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모토 마사루 작가가 썼는 책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이 빛나거나 혹은 결정체가 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물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물이 막 빛난대요. 근데 물에게 막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물의 그 결정체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온화한 파장을 내적 탄력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온화한 느낌을 계속 줬을 때
내적 탄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스스로에게 온화한 기운을 줬다 손 치더라도 그런 정서적 탄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알고 본인의 강점을 알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인 말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제서야 정서적 탄력이 생긴다라고 종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그런 지천에 깔려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정신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정신력이 약해지는 상태에서는 큰 아픔이 왔을 때, 큰 슬픔이 왔을 때 이것은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불안장애, 공황장애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정신력을 강하게, 정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소의 그 가장 핵심은 정서적 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서적 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 강점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강점이 있었어. 그런 강점을 찾아내시고 그런 강점을 토대로 본인의 새로운 목표, 꿈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요, 막 힘이 막 생깁니다. 맞아. 내 그때 그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난 새롭게 목표와 꿈을 설정할 거야. 그래서 그 목표와 꿈을 설정한 다음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과 본인의 최면을 계속 거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잘하리라 믿고, 나는 잘할 수밖에 없어. 라고 본인에게 끊임없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 본인도 어느 순간 정서적 탄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위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서적 탄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 참 정신력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본인의 강점 찾기, 긍정적인 말하기, 정서적 탄력, 요거는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이거 정말 잘해. 나는 이게 정말 잘했었어. 나는 이때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고 내 에너지를 온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것을 정말 잘해. 자, 그렇다면 이 정말 잘하는 것을 토대로 나는 목표와 새로운 꿈을 한번 만들고 싶어. 100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 행복이 먼저 달 듣는 분들이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신데 나는 제2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싶어. 그 목표와 꿈을 설정해서 나는 긍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말을 끊임없이 본인에게 격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세포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본인이 업그레이드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본인 스스로 뿌듯해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제 정서적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 정서적 탄력이 딱 생겼을 때 위기나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괜찮아, 고작 이거 가지고 뭐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또 위기가 생겼어, 또 어려움이 생겼어, 나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난 도저히 못하겠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정서적 탄력감이 생기게 되면 괜찮아, 뭐 고작 이거 가지고 나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강인한 정신력을 길렀다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하는 것부터 하고 그 잘하는 것을 토대로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본인에게 끊임없이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로 그랬을 때는 본인의 정서적 탄력감을 생기게 되어서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력이 강한 그런 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법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